한국의 불면 기사는 그 박근혜, 최준실 짜 맞춘 듯 동시반격. 요 박근혜 그리고 최준실 사진이 실려 있는데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작심한 듯 고함을 지르고 있다. 특검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던 최 씨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구치소에서 끌려왔다. 최준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박과 경제공동체 자백 강요. 야,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인 것 같다. 이거 합성 엄청 되겠는데. 자, 탄핵 심판 3월 13일 전 결론 납니다. 이러면 4월 말에 대선 가능하다는 얘기 있고요. 자, 이동도 성장도 뚝 한국 경제 멈추다. 항인구 이동률 43년 만에 최저. 2030 취업난에 캥거루족 늘어. 나도 그런데 세상에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 화영 좋네요. 화영 좋네. 자, 이면입니다. 단 하루의 피의자 운명 가른다. 피말리는 심판관. 요건 이제 이재용 아니면은 뭐 요런 등등에 대한 구속영장 있죠. 구속영장을 관한 얘기인데,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이면의 제목 자체가 이면에 이제 그거 분류 자체가 이제 영장 전담 판사는 누구라는 그 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검찰하고 법원 사이의 갈등이나 아니면은 뭐 영장 전담 판사의 하루 뭐 짱구의 하루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같아요. 3면입니다. 반기문 관훈클럽 토론에 관련 얘기인데, 반기문 대선 전 중임재견 분권 협치의 정치로 미국보다 평양 먼저 가겠다니 문재인 안보관 파고들었다. 반기문이 오늘도 기원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그냥 다음 정부 되면, 지금 기원하자는 세계들 있죠. 지금 기원하자는 세계들은 다음 정부 되면은 정권 바뀌면 싹 다 입 다물 거고, 아마 오히려 기원하자는 얘기를 주로 안 하는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정권 바뀌면 기원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네요. 반기문 군대 안 갔을걸? 자,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 박근혜 관련 의혹들 조목조목 반박. 요건 이제 정규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 찌라시, 대표적인 찌라시 한국경제신문, 한경 그러죠. 한경. 대표적인 찌라시의 이제 논설 주필인가? 뭐 아무튼 뭔지 모르겠네. 정규제라는 사람이 있다. 정규제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를 인터뷰한 그 것 관련 기사입니다. 자, 여야 주자들 안보 우클릭, 경제 좌클릭, 한중 관계보다 한미 동맹 우선.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을 진보라고 적어놨고, 반기문, 유승민, 남경필을 보수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중도 노선인 거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정의당이나 아니면 노동당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보다 저쪽, 훨씬 더 저쪽을 의미하는 말인데, 얘는 옛날에 통진당도 일종의 진보긴 진보였고, 얘기하자면 진보라면 진보인지. 근데 박근혜 인터뷰할 능력 안 될걸? 자, 그거 그렇고, 옛날에 그 뭐야, 국민당은 아니지. 국민당은 아니고 그 뭐더라? 국민참여당. 그래, 국민참여당. 그것도 이제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진보 노선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가는 노선, 중간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근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그 옛날 이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새끼들이, 혹은 지금 유김당이죠.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이미지가 꼴통이니까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진보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한국일보에서 이걸 지금 진보라고 적어놓고, 거기다가
안철수까지 거기 포함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한심하네요. 이렇게 분류된다는 게. 예, 상대적이긴 한데 좀 한심해요. 그래도. 자, 남경필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대한민국 바닥부터 리빌딩. 남경필이 지분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면입니다. 문재인 35, 반기문 18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다. 요거 지지율입니다. 반기문 보수층 결집 없이는 반등 쉽지 않다. 누드화 곤란 설민심 자극할라 민주당 곤혹. 표창원이 왜 그걸 올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 시기가 좋지 않을 때 올렸습니다. 저 가지고 계속 욕먹을 듯. 자, 다음 용면. 할 말 많겠죠. 그래도 별로 시기가 좋지 않은 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욕먹을 만한 거였거든. 자, 김종중, 김신 비공개 소환, 삼성 뇌물죄 재구성 하나. 김종중은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이랍니다. 김신은 삼성물상 사장이고요. 영장 재청구 준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고영태 또 불출석, 최순실 비난 부담 느낀 듯. 이건 탄핵 심판 9차 변론 관련 얘기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두 재판관 공석 전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거든요. 심판하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채택 없으면 불공정하다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은 뭐냐면은 박근혜 쪽에서 갑자기 증인들을 36명인가 아무튼 엄청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탄핵 심판 그거 지연시키자는 그 정치 공작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거지 뭐. 자, 팔면입니다. 합당한 게 아니지, 절차를 악용하는 건데. 자, 팔면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도 세운다. 트럼프 연일 행정명령 드라이브. 자, 뭐 그냥 트럼프 관련 얘기드리고, 구면은 네, 메티스 미국 이제 국방장관이 한국 온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닭살 처분, 죄책감의 명퇴까지 공무원 작업자들 AI 트라우마, 환청, 불면증 등 불안감 호소한다 뭐 그런 얘기 있네요. 트럼프요,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 세우자 그랬어요. 자, 정부 중국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 그런 얘기 있고, 집 때문에 작년에도 20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 계속 떠나라. 훨씬 더 많이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한 800만 명 떠났으면 좋겠어. 자, 신면 사회면인데 여직원 복장 규정, 아직도 이런 회사가, 요거는 증권사 규정인데, 예를 들면 머리 모양 아니면 메이크업, 화장이죠. 그다음 뭐 매니큐어, 그 다음에 정장, 그 다음 블라우스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요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이런 규정은 없는 게 좋지. 이전 규정은 없는 게 좋아요. 좀 노동자의 권리를 많이 침해하죠. 자, 대형 로펌 변호사가 여성 성추행 음란 행위. 오늘은 여성 관련 이야기로 다 채워놨네. 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아 1심 무죄, 법원 부작용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말도 안돼. 울분. 박유아가 명판결이다 이지랄병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꼴보기 싫던데. 아니, 용의 단정은 중요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규정을 딱딱 맞춰 놓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박유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명판결이었다. 명판결이었다. 잠깐만요. 명판결이었다. 혼자 대적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판사님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라고 박유하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세종대 교수구나. 세종대 학생들 되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죠? 800만원 챙겼다가 1억 9천만원 뜯긴 공무원, 협박을 받았다 그러네, 공무원이. 단속 무마 약속 무산에 협박받아. 자, 11면 사회면 이태원 살인 20년 만에 단죄, 이제 가슴이 묻어야죠. 조선일보에도 이제 요 얘기 나왔고요. 한국일보 나오는데, 진범에 대해서 대법원이 20년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고, 대만 관광 택시 성폭행 또 뭐 그런 얘기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설 관련 이야기밖에 없고, 공무원이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얘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단속됐나 보지. 그것 때문에 이제 말 맞춘 거 협박당했던 모양이에요. 12면 정치 무관심 비판하며 순수 요구하는 모순. 요거는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선거 연령 하향 관련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나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안 읽어보시고. 똑같이 작업 지시서 따라 구두 만들었는데 2개의 퇴직금 소송 다른 판결. 제 하도급 공정상 동업 가능하면 개인 사업자로 퇴직금 못 받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퇴직금 관련한 이야기인데,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느냐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지필 진도 지필 거부. 54명 성명 4명 성명 1년으로는 불가능하다. 14면은 뭐 대구 영봉면인데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서울 서문시장 사상 최악 설 대목, 화재 후 손님 발길이 뚝이다. 자, 16면입니다. 기획 기사인데, 이건 이제 남성 육아휴직 관련한 이야기인가? 혹시 이직 준비에 눈총 받고 복직 후 자리 있을까 불안하다. 예. 최근에 이제 육아휴직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그러죠. 근데 여전히 이제 차별이 많다라는 기사이고요. 그건 난 모르겠다 잘. 국제면에는 뭐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 있고, 영국 정부 브렉시트 승인안 오늘 의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나. 18면 뭐 경제면인데, 민영 우리은행 첫 선장 이광국 지주사 전환 이루겠다. 우리은행 관련한 소식이고, 다 이제 뭐 경제면은 조선 경제면은 이제 전부 다 그냥 돈 얘기밖에 없고요. 뒷면에도 돈 얘기 있고, 대체 부품 수리 때는 차 보험료 할인, 국산차는 역차별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근데 국산 차량 대체 부품은 하나도 없답니다.
완성차 업체들 횡포로 제작을 안 한다. 뒤쪽에는 뭐 문화면인데 문화면은 특별하게 뭐 스마트폰 23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국 그거잖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EU 탈퇴하는 거. 트위치 TV 영상 후원 유튜브 저작권 무시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트위치 TV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거를 틀어줘요? 다른 사람 유튜브 거를? 그건 문제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 자, 23면 문화면인데 스마트폰 속 라이브 공연 대세로 뜬 실황 중계라는 기사가 있어요. 요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공연 복간 아쉬움 달래 피아니스트 김정원 콘서트 방송 온라인서만 12,000명이 감상.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콘서트를 갔다는 거는 지금 표를 돈 주고 샀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페이스북 라이브나 잠깐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걸 하면 그러니까 중계를 해주면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그 공연비가 이제 이 사람한테 들어가지가 않잖아.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상업적인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도 있을 건데 아마 이것도 뭔가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예를 들면 1분 정도 그렇게 끊어서 막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한 네다섯 개 올리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은 잠깐만 공연 전부를 이제 녹화해서 보여주거나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몸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 다 뒷면은 뭐 특별한 얘기 없고 아마도 그럴 수 있겠지. 30면입니다. 30면 표창원과 진보 싸가지론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오피니언인데 진보 세력의 주홍글씨가 된 진보 싸가지론은 김영춘 전 의원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말에서 유래됐다. 저토록 옳은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라고 비판해 유명해진 표현이다. 표창원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한번 요 표창원 사건을 얘기해본 분석해본 얘기 같습니다. 글 같습니다. 표창원 계속 나올 거라니까. 한동안 나올 거예요. 한동안 이거 시비를 걸 만한 거를 시비가 걸릴 만한 걸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로 감각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두화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하고는 별개로요. 자, 대통령 한 달 넘은 선택의 시간. 현재 탄핵기가 기대하기 어려워. 억울함 있더라도 가시밭길 걸어가야 아직도 하야는 구국의 결단일 수 있다. 예, 뉴스 1부문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거 언어 도둑질입니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뭐지? 천문단위 이겁니다. 천문단위. 아니요, 그게 도움이 되는 이슈여야지. 도움이 안 되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지. 작년 여름 개간 홀로 구호로를 만들면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를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좌담회를 기획했다. 나는 처음에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는 것을 페밍아웃이라 썼다가 페미니스트 선언이라는 단어를 대체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채성과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를 뜻하는 커밍아웃에서 페미니즘의 패자만 떼서 붙인 것은 언어도둑질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언어도둑질이라고 쓰고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중간에 있는 문단, 중간 문단인데요. 하지만 어느 도둑질은 무차별적이고 무렴치하다. 권력구조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억압이자 당사자를 부정하는 개념인 혐오를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똑같이 나쁘다고 주장하거나 중년 남성들의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캐릭터한 아재를 친근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오남용하다가 아재 파탈로까지 가버리거나 억압이라는 단어를 훔쳐 동성애자들이 싫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니 이것은 억압이다라고 억울해하거나 피해자나 약자들이 연대한다는 말을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이 훔쳐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똘똘목 칠 때 쓰는 식이다. 예, 뭐 이게 내용인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첫 번째로 이 글에는 자칭 진보주의자의 굉장히 심한 자기 검열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검열. 두 번째로는 그 자기 검열에서 파생된 건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지가 똑똑하고 남은 멍청한 줄 알아요. 일단 그게 두 가지 이 글의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인데 언어 도둑질? 언어 도둑질 세상에 그런 표현을 쓰다니 저작권 소송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 있습니다. 31면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위기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위기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황교안 폐하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국인을 모르는 한국 정치인 반기문 관련 얘기인가? 아닌데. 정치인은 국민이 냄비이길 바라지만 국민은 정치인이 냄비이길 바라지 않는다. 냄비 기원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 얘기는 기원 관련 이야기였군요. 자, 30면 그 사설입니다. 평가할 만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신속한 탄핵 심판 의지천명. 조선일보에서는 이걸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런다라고 비판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죠. 신문의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자, 반기문 관훈 토론회 출마 이유만 더욱 궁금하게 했다. 2%대 저성장 터널 극복한 청사진은 없는가라는 사설이 마지막 사설입니다. 자, 오늘 요걸로 신문 브리핑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신문 나오나?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휴일인데 휴일이라서는 안 나올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